저는 올해로 지금 18년째 식이장애를 앓고 있고요.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병인 만큼 사실 아직도 제가 완치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안질라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로 인사드리는데요. 또 카메라 앞에 선다고 하니까 피부 화장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선다고 하니까 뭔가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조명도 신경 쓰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에 노출이 되어 왔었고,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식이장애를 앓게 된 사람이에요. 식이장애는 완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가 완치가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외모 지상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인상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외모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무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죠. 그 안에 지금 가장 산업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다이어트일 거예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살을 빼는 건 어려워요. 단순히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르고 그로 인해서 외모가 더 나아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노력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고 자꾸 살을 빼준다고 하죠. 그러니 너는 돈을 지불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업의 거짓말 같은 광고를 아마 소비자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의심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질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걸 먹고 조금이라도 살이 빠진다면 그걸로 좋게 라는 마음을 또 가져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어트,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도와준다고 하는 수많은 제품들,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빗대어 제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서 어떠한 몸의 변화를 겪었고, 어떠한 병을 앓았으며 이 병을 극복하기까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서론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에세이를 쓴 사람이고,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근무를 했었어요. 이 책을 작업할 때 편집자님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에 이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이 다이어트의 부작용, 식이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막상 책이 나왔더니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지 여전히 이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책이 나오고 최근에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어떤 매체의 기자님들은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기사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분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본 결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책은 제가 17년간 앓았던 식이장애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 책 탈고를 한 게 작년이니까 저는 올해로 지금 18년째 식이장애를 앓고 있고요.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병인 만큼 사실 아직도 제가 완치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식이장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은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 혹은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병이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병이에요. 병이라는 건 사람의 몸의 어떤 부분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식이장애도 우리 몸의 일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무엇이 망가졌느냐? 우리 뇌의 식이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이 식이중추는 사람의 식욕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뇌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이 식이중추가 망가져요. 이 식이중추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허기가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기가 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식이장애는 이 식이중추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인 거예요. 절대 개인의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로 생각을 하죠.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면 난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책을 하게 돼요. 사람의 신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이게 제때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를 거부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해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러한 제 말하자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경험을 책으로까지 낸 것은 프로하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식이장애에 걸려서 20대 초중반? 가장 에너지가 넘쳐서 가장 많은 도전을 해야 될 시기에 그저 계속 먹고 토하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탓하면서 되게 무기력하게 살면서 이 무기력한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먹으니까 살찌는 것이 두려워서 또 토를 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무한 반복이 되던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잘못 보내버린 시간을 보충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장애는 쉽게 낫지 않았고 그냥 제 인생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쥐고 가야 하는 어떠한 짐 같은 게 됐어요. 지금도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그러한 식이장애가 악화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식이장애를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식이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려줘야 되겠다. 더불어서 그들 주변의 지인들 혹은 가족들이 이 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서 저 사람을 진짜 뜯어 말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제가 겪었던 것을 전부 다 써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필명을 쓸까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식이장애가 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의 약간 불쌍한 과거죠. 조금 더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과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병은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그런 수치스러운 병이 아니고 잘못된 미의 기준을 쫓고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하다가 생겨버린 병인 거예요. 우리의 식이중추가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식이장애에 걸린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난 확실히 식이장애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바디 프로필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열풍인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디 프로필 이런 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단이나 뭐 운동 루틴을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너무 사람을 극단으로 치몰아가는 그러한 방식인 거예요. 사진 촬영하기 전날은 물도 안 마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점차적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가는 이 초반 단계에서는 뭔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촬영을 위해서 정말 뭐 근육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은 뭐 그런 선수가 아닐지언정 나의 식단은 선수처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식이장애가 생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사 동료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한다면서 음식을 먹는 거를 봤더니 저렇게 먹으면은 식이장애에 걸릴 텐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식단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은 뭐 식이장애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식이장애는 본인 스스로 고통을 겪어보기 전에는 뭔지 모르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탄 음식이나 카페인 등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암에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예요. 물론 탄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필 때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난 위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담배를 피면 난 폐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이렇게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식이장애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혹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는 그냥 먹는 양을 확 줄여봐야 돼 라는 이러한 정보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디 프로필 열풍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좀 쳤더니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시글들 중에는 바디 프로필 성공기, 비포 애프터 이러한 게시글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는 바디 프로필 부작용이라는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디 프로필이 유행이 되면서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잘 부탁드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